안녕하세요. 프레비라운지 이준 원장. 이준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가늑연골이라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술에서 흔히 쓰는 재료이고 어떻게 보면 코 수술에서 쓸 수 있는 재료 중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퀄리티가 높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늑연골은 1번부터 12번 보통 12개의 연골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보통 6번에서부터 그 아랫부분 연골을 많이 채취를 하는데 채취하려는 연골의 위치에 따라서 절개 길이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골이 만져지는 바로 그 윗부분의 절개를 가하게 됩니다. 좀 더 연골을 두껍게 쓰거나 많은 양의 연골이 필요할 경우에는 6번에서 7번 내지는 8번 정도의 레벨에서 저희가 채취하게 되고 좀 적은 양의 연골이 필요한 경우는 10번 이상의 이런 그 체부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연골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남자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근육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좋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절개층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여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체형이 좀 비만이 있으시거나 운동선수 분들, 근육이 좀 발달되신 분들은 채취에 있어서는 절개창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 나이에 따른 차이는 석회화를 들 수가 있죠. 석회화는 사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석회화가 무조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,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서 석회화가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조심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편입니다. 물론 이제 좀 제약은 있겠지만 석회화라는 게 연골 전체가 다 석회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석회가 된 경우는 그걸 피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석회가 좀 많이 진행이 됐다면은 그 부분을 구멍을 뚫거나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가늑의 장점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단단하다는 거죠. 그 가운데 저희가 비주 부분의 그 기둥을 탄탄하고 단단하게 세워줘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자가늑만큼 좋은 재료는 없죠. 그리고 첫 수술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,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거듭하다 보면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연골 자체가 좀 망가지거나 더 이상 쓸 수 있는 재료가 이제 좀 제한적일 경우는 자가늑연골을 떼서 많은 양의 연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가늑연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논문적으로 나와 있죠. 기증늑연골이 아무래도 자가늑연골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들이 논문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. 흡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 높이감이나 모양이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좋은 자가늑연골도 사실 단점이 있죠. 가장 큰 단점은 결국에는 이제 흉터죠. 기본적으로 그 흉터 자체가 안 남게끔 수술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, 다만 그 흉터를 저희가 잘 봉합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크게 티 안 나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수정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증을 줄 수가 있죠. 상처를 내고 연골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단기적인 거고 수술 부위가 좀 회복이 되고 부드러워진다면은 그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. 세 번째로 저희가 꼽을 수 있는 단점이 와핑 현상이죠. 원래 모양에서 틀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. 자가늑연골을 수술 전에 미리 채취하는 이유도 이 와핑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들이 있습니다. 휘어진 자가늑연골 두 개를 겹쳐서 댐으로써 휘어진 느낌들을 최대한 취소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채취를 할 때 이제 전신 마취와 이제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,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 절제를 통해서 들어갈 때 그 깊이가 너무 깊을 경우는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전신 마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.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신 마취만큼이나 안전하게 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데,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체부가 되게 두꺼워서 저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수면 마취가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. 지금부터는 저희가 자가늑연골로 수술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유했다라기보다는 환자분께서 첫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늑연골을 원하셨습니다. 수술 전을 보시면 어쨌든 미간이 이마에 비해서 좀 많이 낮고, 그리고 코끝이 길고 좀 떨어진 느낌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워서 날개 연골을 묶어서 코끝의 높이 모양을 잡아줬고, 콧대와 미간 부분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라인을 완성하게 되죠. 전체적으로 라인이 직방어선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저희가 재수술에서 자가늑연골을 썼던 케이스입니다.
굉장히 미간이 높고 그리고 코끝이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짧은 느낌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미간에 약간 이제 염증 소견도에 살짝은 있으셨고 안쪽에 이제 장액석 성분들이 좀 차 있었고 동시에 코끝은 굉장히 안쪽에 연골들이 망가져 있고 조금 손상이 많았던 케이스입니다.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간이 외로 낮아졌는데도 결국 코끝이 사니까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고 오똑한 느낌이 들죠. 코 수술과 동시에 미간을 낮추면서 동시에 이마 그리고 앞광대 쪽에 지방이식도 같이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마가 나오고 미간이 낮아지면서 밸런스가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자가늑연골의 장단점 그리고 관련된 케이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프라이빗 라운지 이준호 원장 이준원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